네, 이어서 최근 지난 9일 정의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었죠. 최근에 뭐 금기 깨기 행보다 이런 평가를 참 많이 받는 분인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저도 몰랐는데 1970년생, 그러니까 원내 주요 정당 중에 최초로 70년생이 네, 당대표가 됐다 그랬더라고요. 참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좀 당을 이끄실 건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 그 당대표가 되면서 가장 좀 주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네. 지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더 파격적이고 좀 선명한 어떤 그 국민들을 위한 대책.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뭐 기본소득을 얘기하자 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좀 당황했지만 네네. 지금은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좀 선명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대책을 내고 또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금기를 깨자. 네네. 우리 진보 쪽도 지금까지 고민을 했지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금기를 깨는 정책을 좀 많이 얘기해서 국민들께 좀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의당 당내 소속 의원들도 젊고 또 지지층 중에 젊은 층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정의당 의원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회사에 마케팅 본부장님 계시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분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원 자격이 첫 번째가 20년 상당인자고요. 딱 3개월이 모자랐는데요. 이런 게 없었지 않나 그렇다고 싶습니다. 해서 허위 그런데서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허위 진술로 네. 허위 기재라고 허위? 저희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뭐 아직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구시대적인 모습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사과 받으셨나요? 아직은 못 받았고요. 예. 근데 그날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어이가 아니라 그냥 허위라는 말이 잘못 예, 나왔다 예. 이렇게 해서 좀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어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저게 평소에 그 젊은 여성들에게 저런 말씀을 많이 썼으니까 저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유호정 의원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국민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네. 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김종철 대표님 나와주셨으니까 지금 정치권 최대 현안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뭐 펀드 사기 사건 혹시 이거 정의당 차원의 뭐 대책은 있나요? 저희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이제 조금 전에 뭐 윤석열 총장 관련한 얘기 나왔지만 네네. 가장 가슴 아픈 게 저게 1조 5천억 상당의 어떤 그 엄청난 규모의 펀드 거기 네네. 손해 보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얘기되지 않고 네. 그 여야가 옛날에 뭐 한 번에는 윤석열을 옹호했다가 지금 이제 반대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네. 입장이 바뀐 이런 부분만 보는 게 되게 안타깝고 네네. 일단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려고 하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 수사가 어쨌든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성역 없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성역 없이 수사가 되도록 저희가 좀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또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특검법을 같이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정의당 뭐 특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걸로 아는데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특검이 만약에 이걸 규명하는데 또 신속하게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면 당연히 특검을 찬성할 건데요. 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은 또 그 과정에서 누구를 특검으로 할 거며 네. 어떻게 구성할 거며 하면서 또 지루한 정치 공방이 오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이든 빠르고 정확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면 특검이 그게 가장 적합하면 특검을 할 것이고 네. 아니면은 검찰 수사에서 지금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로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가 볼까요? 연동형 비례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시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과 연대해서 4+1 협의체 이런 것도 했었고 사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총선 결과 다소 초라하다 6석이라는 결과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좀 안타깝죠. 저희가 그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네. 이제 비판도 받았고,
근데 당시에 이제 개혁공조라는 국면에서 이 선거법이나 검찰개혁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킨 선거법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말 그대로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기 때문인데 법은 통과됐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연달아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법 취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진출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위성정당이 나올 수 없게 선거법 개정도 하고 동시에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좀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아까도 금기깨갱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업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 이런 제안 네.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진보 진영에서 나오기 참 어려운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어떤 취지였던 거예요? 뭐 사실 공무원 그다음에 교사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 현재 공무원연금하고 그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특수연금이 작년 기준으로 3조 8천억 원의 그 적자를 통해서 국고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10년 후에는 10조 원이 넘게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국민연금하고 이 특수연금의 급여 차이, 지급액 차이가 연금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네. 사실 공평한 노후를 보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 복지의 기본 정신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걸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재정 안정성도 꾀하고 그다음에 공평한 노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금기깨기로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실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정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얼마 전에 7.11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그 두 가지를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번 7.11 대책 같은 거를 아주 초반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종부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라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 면제하는 이런 거를 빼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는데 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이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예. 좀 서민층이 그래도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잘 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좀 정부와 국회를 좀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요. 5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 지금 국민들은 전세난도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요. 혹시 정의당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대목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께 좀 송구한데 네. 물론 이제 전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그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니까 과거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에서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전세를 낀 월세, 반전세 월세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당장의 대책은 좀 마련하기 어렵지만 네. 이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월세가 올라가면서 주거 약자층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 가구의 한 30%라고 보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그 주거 보조비 같은 걸 좀 들여서 그나마 피해를 완화시키는 걸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이 좀 더 확보돼야 이게 그 중산층 포함 서민과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택이 포함이 많이 지어져야 이 문제가 좀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정부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면 국민의 불안감을 좀 불식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게 바로 독감 백신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독감 백신 접종에 사망한 사람이 벌써 32명까지 지금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정의당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어려운 문제죠. 어렵죠. 그런데 저는 어저께 의사협회에서 나온 성명이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예. 일주일 정도는 조금 중단됐어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 사실은 일주일에 32분이면은 지금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보다 훨씬 단위 기간으로 보면 훨씬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네, 네. 이 상태에서 불안하게 다 계속 접종을 유도하고 접종 권고를 하는 건 좀 맞지 않고 예.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맞은 백신하고 조금 다르게 뭐 사가 백신이라고 하는 걸로 통일을 해서 이번에 했는데 예.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한번 검증해 봐야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유보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성이 됐을 때 다시 재개하는 의사협회 말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이제 정의당 앞에 또 선거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년에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을 텐데 지금 후보 낼 준비 어떻게 또 하고 계시고 또 선거 때만 되면 사실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얘기 꼭 나왔거든요. 어떻게 네. 하실지. 사실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도 준비했는데 지지율이 지금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네. 그 지지율은 앞으로 이제 좀 열심히 해서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어떤 귀책 사유, 그러니까 네.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책임을 만약에 민주당 책임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예.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 당원 당규를 지켜달라. 예. 왜냐하면 국민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거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데서 또 바꾸면은 예.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책임을 다시 한번 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저희 후보도 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서울 시의원을 하고 있는 뭐 권수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출신이고 예. 그리고 여성이면서 굉장히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후보도 있고 네. 여러 후보군들이 있어서 이런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그리고 뭐 단일화 이런 문제가 계속 항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민주당과 저희가 둘 다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단일화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여당인 그 민주당이 있고 보수 측에 이제 국민의힘 야당이 있고 저희 진보 측에 정의당이라는 야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당이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와는 어떻게 다르게 서울시, 부산시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저희의 내용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심판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근 금기를 깨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